안녕하세요. 김일숙의 I can FAT 1급 11번째 이야기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더 좋은 스마트 A 프로그램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I can FAT 1급 수험서에 저희 페이지가 210페이지 정도에 보시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기본 개념만 살펴보고요. 저희가 거래명세서 두 가지를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보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을 한번 해볼 텐데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 회계 쪽 파트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때 전자적인 수단으로 발급을 해라 그래서 이메일로 주고받는 세금 계산서를 저희는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제가 기억을 더듬어 지난 과거로 흘러가 보면 제가 그때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종로에 있는 거의 뭐 어마어마한 강당에서 2010년도에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가 도입이 되니까 요 설명을 들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응대를 하세요라는 이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문방구에서 파는 종이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전자적인 수단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2010년도에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한 뒤로 계속해서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가 계속 확대돼서 기업들이 발급을 하고 있다 보니 지금은 거의 모든 기업들이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제 유행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법인이라고 등록을 해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 사업자는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발급을 하셔야 돼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의무 발행 부분들을 보시면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보통 이제 취업을 하셔서 업무를 하기까지는 거의 법인 사업자에 취업하시는 케이스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를 흔히 그냥 이렇게 마트에서 커피 보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거든요. 회사에 가면 당연히 전자세금 계산서는 영업팀이든 회계팀이든 모든 구매팀이든 모든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 보실 텐데, 이 전자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동안은 손으로 써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했는데 지금은 이메일로 주고받는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희가 거래처 등록 같은 거 할 때 이메일을 등록하는 걸 해보셨었어요. 거의 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시간쯤에 보시면, 그죠? 저희가 지금 벌써 11번째 이야기 시간으로 FAT 1급이라는 내용을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참 많이 잘 따라오셨어요. 사실은 회계가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데 저하고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11번째 시간까지 오셨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은 회계의 매력에 좀 빠졌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게 재미가 없어 그러면 이제 나는 이쪽 적성이 아닌가 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이 지금은 이게 흥미롭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아하 하고 재밌어질 때가 있어요. 회계는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 맛, 인내하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저하고 얘기 나누는 이 시간에 조금 흡입되고 조금 몰입되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은 회계의 매력에 조금 빠지신 거예요. 저도 약간 이제 회계의 매력에 빠져서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세법을 하면서도 야, 회계 되게 신기하다라고 감동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에 왔다는 거는 부가가치세법으로 이제 넘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축하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냐면, 박수. 10번째 이야기 시간까지는 여러분이 회계를 열심히 하고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시간부터 턱하니 저하고 대화 나누는 주제가 전자세금 계산서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부가가치세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부가가치세 이야기도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말씀을 드릴 테지만 지금 이번 시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가가치세라는 게 도입이 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회계의 장벽은 뛰어넘으시고 이제 세법이라는 학문적인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여러분이 등산으로 치면은 중턱 이상을 넘으신 거다. 이 FAT 1급 선에서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2010년도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이 됐는데 잠시 이제 부가세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저희가 사 먹고 사 입고 이렇게 소비하는 품목들 중에서 10%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영수증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커피를 한 잔 사 먹더라도 내가 우유를 하나 사 먹더라도 내가 토마토를 사 먹더라도 이제는 그 영수증에 관심을 좀 기울이자. 왜냐면 그 영수증 안에는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만나보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날 집에 들어가면서 마트에 들려서 토마토를 한 상자 샀더니 토마토는 면세라고 별표가 좀 돼 있더라. 그런데 그 옆에 커피가 매니아라서 내가 뭐 땡땡 커피를 한 박스를 샀더니 요건 또 과세라고 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 과세라고 하는 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영수증들에 조금 집중을 하셔서 여러분께서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취업을 하셨을 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보시겠지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영수증하고 여러분 현금 거래하시면 반드시 핸드폰 번호 같은 거 주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소비를 하시게 됐을 때 이분은 소득공제용이라는 표현으로 현금 영수증이 발급이 돼요. 제가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부려서 여러분하고는 지금 FAT 1급선에서 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TAT 2급선에서 제가 책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쓰이는 신용카드 여러분이 결제하시는 게 쓰이는 소득세 쪽에서 연말정산 이야기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제 너무나 깊이 있게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고 그냥 나는 저게 좀 너무 궁금한데 좀 김혜숙이하고 좀 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 궁금증을 풀고 싶어. 요런 생각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할 건 되게 많지만 저희가 회계라는 첫 단추를 깨어서 10가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와서 이제 11번째 이야기 시간에 부가가치세라는 세법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출발을 하시게 되는데 너무 겁이 나거나 너무 어려우면 사실 하기 싫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하고 얘기하는 부가가치세 범위에 대한 내용만 그 시간 내 걸로 가져가시면 세법도 여러분의 걸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의 본격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는데 기업에서는 이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서류들, 기업의 거래와 관련된 서류들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빠질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서 2010년도부터 이메일로 주고받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있다니까 그게 지금 회사에서 더존 스마트에이 프로그램으로 업무를 보게 된다면 어떤 툴로 이루어지는가 그 정도를 만나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제가 여기 한 4줄에 대한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교재에 210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국세청 시스템, 여러분 저희가 홈택스라고 하는 국세청 시스템 이런 부분들 있죠. 국세청 시스템을 이용해서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더존 스마트에이 프로그램을 팔고 있는 더존 비즈온 더존 스마트에이를 팔고 있는 회사 더존이라는 회사 시스템 사업자를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편의상 시스템 사업자인 더존 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내용을 만나보실 예정이에요. 지금 제가 두 문제를 같이 풀 건데 그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다면 우선은 이런 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정도만 내가 알고 가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저하고 같이 더존 스마트에이 프로그램을 여셔가지고
가지고 빌 36524라고 하는 교육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프로세스를 지금 이 시간에 해보면서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사실은 되게 비슷해요. 회계는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다 프로세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프로그램 그 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거의 다 유사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실무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더존 스마트웨이 프로그램이라는 거하고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쓰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사무실은 이제 저희 세무법인은 더존 스마트웨이 프로그램을 거의 뭐 99%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은 다른 쪽에서 이관돼서 자료가 넘어올 때 그 자료를 이제 넘어오는 기수에는 사용을 하고 그 다음 기수에는 더존으로 이제 저희가 이관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이 우리 직원들이 같이 사용할 때 보면은 넘나들면서 다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배웠던 차변, 대변, 거래의 이중성,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기록을 하는 논리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짜지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도 양식이 조금 있다가 프로그램 돌리면서 보시겠지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도 똑같단 말이에요. 단 실제로 국세청 홈택스에 가장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회사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유저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더존이라는 회사 거 프로그램이 국세청에서 거의 강세를 이루고 있어요. 89%막 이렇게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편리하게 많이 사용하는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더존이라서 지금 저하고 만나보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진입을 할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혜숙이가 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한번 그냥 저렇게 해보자, 요거에 좀 의미를 가지시고 이 다음 이야기 시간부터 계속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부가가치세하고 연동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사드셨을 때 과세라는 10% 부가가치세가 찍히는, 부가가치세는 밸류 에디드 텍스라고 해서 VAT 약자로 하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 되는 품목에 대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까지 하면서 연동이 되는 걸 보실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되면은 회계 쪽 파트에서 공부하신 회계 기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동되는 내용들이 프로그램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게 되게 의미심장한 작업인데요. 실제로 회계 기록이라는 거 한 개, 요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연동이 되는 거 한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진행이 돼서 여기서는 이제 회계와 부가세를 넘나드는 여러분의 능력을 이제 발휘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 ICAN FAT 1급 수험서 212페이지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곧 전자세금 계산서를 저하고 같이 발행을 하실 거기 때문에 보시고 있는 게 이제 거래명세서라고 하고 있는 서류예요. 저희 회사가 공급자예요. 즉 판매한 자라서 3일패션이라는 회사가 누구에게 공급을 했습니까? 라고 보면 잘 안 보이네요. 그냥 둘까요? 좀 진하게만 표시해 보겠습니다. 산일패션이라는 회사가 주식회사 코디나라라는 회사에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3일패션의 회사도 의류도소매업, 코디나라라는 회사도 의류도소매업이고요. 어떤 걸 판매했나 봤더니 여성 정장을 100벌을 판매를 했고요. 이 100벌에 대한 가격이 한 벌당 10만 원씩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돈덩어리가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누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금계산서 형식이 공급가액과 세액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래명세서는 거래했을 때 주고받으시고요. 의무적으로 세법 규정에 의해서 주고받는 서류는 세금계산서다. 그래서 저희가 곧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때는 회계 공부하셨던 것처럼 차변의 회계 처리와 대변의 회계 처리를 하실 텐데 지금 이 문제의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어떤 상황이냐면 전액 다 외상으로 매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골 고객한테는 여러분 에이 사장님 나중에 돈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외상 매출금인데 실제로 실물을 보시다 보면 거의 대부분 거래를 하시게 됐을 때 세금계산서가 발급하면 외상으로 거래를 했다가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해 주는 방식으로 법인 업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매출했을 당시의 거래 일자인 7월 11일자에는 7월 10일자에는 여러분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외상으로 매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상으로 매출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나중에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차변으로 자산의 증가라고 들어오는 요소가 실제로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 있잖아요. 자산의 증가 안 할래? 그러면 거래가 안 되잖아. 거래에 대한 이중성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거래의 이중성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차변에 현금이라고 쓸 수도 없고 차변에 보통 예금이라도 쓸 수도 없어요. 그죠? 왜 돈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권리로서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요거는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10만 원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게 되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얘는 자산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자산은요. 저희 손안에 들어오는 현금, 저희 손안에 들어오는 보통 예금, 이게 자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물론요. 자산이라는 것은요. 내가 소유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이렇게 현금이나 보통 예금 같은 내가 소유하고 있어, 우리 법인이 지배하고 있어, 이게 자산이라고 해석이 되지만요. 회계학적으로는 이렇게 외상매출금 돈 내놔. 한 달 뒤에 갚을게 이렇게 말을 할 때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권리도 저희 법인 입장에서 자산이에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죠. 돈 내놔라고 해서 권리로서의 자산의 증가로서 차변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권리로서 자산이기 때문에 거래의 8요소 공부하신 것처럼 자산의 증가는 어디다? 차변이다 라고 해서 차변에 그에 걸맞는 이름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에 걸맞는 이름이 외상으로 매출했다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따라서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받을 돈은 여러분 여기 미수액 보시면 1,100만 원이죠. 따라서 1,100만 원을 차변으로 저희가 자산 증가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대변이 좀 이해가 안 가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대변은 차차 저희가 부가가치세 공부를 계속하면서 그리고 기업에서 매출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한다라는 걸 계속 숙지를 하면서 이해가 갈 거니까 지금은 보시는데 좀 의의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도소매 기업인 3일패션의 여성 정장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상품을 매출했다라는 수익 계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익의 발생이라는 의미로서 대변으로 내가 팔은 물건이 얼마짜리냐면 100개에 1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100만 원이 수익 발생이잖아요. 저희는 지금 100만 원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맞아요. 100만 원의 매출을 일으켰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수익 발생은 대변으로 해서 기록이 되는데 이제 부가가치세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벌당 10만 원 하는 여성 정장을 판매를 해서 수익 발생이라는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이름, 계정 과목을 기록을 했는데 10만 원 차대변 이게 1,100만 원이죠, 여러분.
이게 100벌이라서 여기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의 상품 매출 요거죠. 1000만 원의 상품 매출을 일으켰는데 차대변이 안 맞아요. 지금 보시면 차변은 1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대변은 1100만 원이어야 되지 않아요? 네, 대변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을요. 잠시 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왜 급여 작업 같은 거를 저하고 같이 해보셨나 거래해서 저희 교재에는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때 예수급이라는 계정인데 잠시 맡아둔다라는 개념인데요. 부가가치세법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요.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부가세는 저희 사업자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고객한테 100만 원짜리의 부가가치세를 뜯어온 거래가 생겼다 그러면 요거는 국세청에다가 납부하셔야 돼요. 국세청에 납부하는 신고 내역을 저희가 부가세 신고서에서 보시게 될 건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100벌 좀 보내주세요. 네, 1000만 원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가에서 과세 품목에 대해서 이런 의류 과세거든요. 품목에 대해서 거래할 때는 상대방의 부가세를 뜯어오세요. 그래서 국세청에 내주세요라는 역할 분담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업자는 이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수행을 안 하시면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를 채용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금 어려우면 우선은 파란 색깔로 제가 표시한 수익 발생과 자산 증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프로세스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제 로그인을 할 거냐면 저희